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이른바 탄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라북도가 이 탄소로 먹고 살 것처럼 말해온 게 이미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탄소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 탄소 산업의 현실과 과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자, 먼저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탄소에 관한 좀 기초 공부 좀 잠깐 짧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예, 탄소 소재의 특징과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라는 소재가 흔히 강철보다 그 무게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강도는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쓰임새가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 우주, 군사 분야 등에 아주 두루두루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짧게 이 부분 조금만 좀 짚어볼 텐데 할 얘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좀 눈높이를 낮춰서 시청자들께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과에 계신 두 분보다는 이과에 계신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탄소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탄소, 또 탄소 섬유, 탄소 복합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먼저 이제 탄소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나왔던 예.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연계 원소가 한 대략 90종 정도 되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예, C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C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원자번호 6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탄소들이 다양하게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제 흑연이 있고요. 주로 흑연은 우리들이 연필심으로 많이 써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친숙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탄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 쓸까 이걸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이제 섬유 형태로 만든 게 탄소 섬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노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탄소 나노 튜브, 뭐 그래핀 이런 소재들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흔히 우리들이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재 세계들이 이제 무궁무진한데요. 이 탄소 섬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면 활용을 할 것이냐 하면은 탄소 섬유는 직경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 가는 그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 철보다 더 강도도 좋고 가볍고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할 것이냐 하면은 이 이제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거기에 이제 탄소 섬유를 붙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풀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풀을 우리들이 풀이라고 하지 않고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진을 첨가해서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탄소 복합 소재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CFRP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붙어 있는 C는 이제 카본을 뜻하는 거고요. 탄소를 뜻하는 거고요. 탄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제 그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자동차 접촉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범퍼를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는 복합 소재로 만들게 되면 좀 더 단단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림을 보면 실처럼 가느다란 검적게 생긴 실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탄소 섬유인 거죠? 맞습니다. 그걸 시줄과 날줄을 이렇게 엮듯이 하면 일종의 탄소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중간재라고 하는데요. 또 그것을 이제 보통 섬유를 갖다가 이렇게 얽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모시 섬유를 얽으면 모시배가 되고 또는 뭐 면섬유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프리프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탄소 중심지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좀 프리프렉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 폭넓은 분야의 이 탄소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탄소 섭류를 적용해서 아까 만든 제품 자체가 아까 CFRP라는 탄소 복합제라는 건데 보통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사용되는 분야를 이 분야에서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예. 적용 분야를 한 분야가 우주 항공 분야고 예. 또 한 분야가 스포츠 레저 분야고 예. 또 한 분야가 일반 산업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우주 항공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의 그 동체, 우리가 몸통이라고 그러죠. 몸통 안쪽에 들어가서 그 구조물을 단단하게도 만들고 가볍게도 만들고 압력에도 견디게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동체들이 이제 대형 항공기에서 작은 항공기까지 그거를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방위 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미사일 계통, 모든 미사일들은 그 몸통이 다 탄소 복합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얼마나 빠르게 날릴 수 있느냐는 이 탄소 섭류와 복합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선진국의 어떤 소재 기술을 가늠하는 정도로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스포츠 레저 분야는 뭐 우리가 쓰는 모든 스포츠 레저 기구들은 다 탄소 복합제가 사용하는데 대부분 다 프리미엄급 아주 좋은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일반 산업용인데요. 일반 산업용은 말 그대로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자동차부터 뭐 에너지, 풍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소 섭류 및 복합제 산업이 가장 아직도 이렇게 넓게 펼쳐지지 않은 부분이 일반 산업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소재 산업 자체가 B2B 산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국내 뭐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의 SUV 차량 중에 이렇게 선루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선루프의 프레임, 테두리는 현재 탄소 복합제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차체부터 여러 가지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뉴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수소 차량들 그 중에 있는 그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 부분 그런 부분은 전부 탄소 섭류 복합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그 쓰임새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탄소 섬유 복합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라북도는 그러면 탄소 섬유 쪽에 좀 주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탄소 소재 분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소재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복합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합제 시장을 저희들이 겨냥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 현주소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혹시 좀 과제에 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떼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기술 부분, 기술력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또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얼마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께서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좀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탄소 소재라면 앞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탄소 섭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6대 탄소 핵심 소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라북도가 효성이 들어오면서부터 탄소 섭류를 집중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탄소 섭류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섭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고강도 탄소 섭류인데 이 분야가 전체 탄소 섭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정도 됩니다. 55%요? 그래서 효성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고강도 탄소 섭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기술 격차 수준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술 수준은 90% 이상 일본과 90% 이상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부 분야는 10%의 차이는 품질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생산 규모라든지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격차가 있는 거지 품질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예. 품질은 상당한 수준의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장 점유율은 일본 회사들은 한 40년 전부터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규모가 전 세계 대비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기업을 합치면 마켓시어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국내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효성이기 때문에 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한 3, 4%? 3, 4%. 예, 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부분 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겁니까? 그게 현주소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 국장님? 네, 현재 이제 탄소 소재라든지 복합재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탄소 소재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일본 등 이런 선진국에서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소부장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원천 기술과 관련된 상용 기술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특히 이 기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안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시장을 또 뚫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차가 다소 발생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탄소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그렇게 약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방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탄소 섬유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과 차이가 별로 없다. 90% 수준 정도 따라잡았다라는 건데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왜 3, 4%밖에 차지하지 못하는가? 예, 이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예, 그건 그동안에 이게 탄소 산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지역에서 또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지역 산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 장벽 때문에 사실 기술을 충분히 확보해야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늦어지게 한 가장 주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기업의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시장과 기술의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효성이 지금은 3, 4%지만은 지금 작년에 대통령 오시면서 그 정책 계획이나 확대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 8년 후나 이 정도 됐을 때 그때 선언했던 규모로 따진다면은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는 거를 대비해서 그쯤 되면은 한 2028년 그 정도 돼가지고 효성이 거기 있는 공장에 모든 라인을 다 갖춘다 한다면은 진짜 규모가 시장 규모가 한 10에서 15%까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뭐 기술적인 격차를 좀 줄이는데 좀 급급하다 보니까 아직 뭐 시장 점유율까지 다 넓히는 데까지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결국 그냥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후반부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산업 현주소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탄소산업 가능성과 관련돼서 지표가 저희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탄소 소재 세계 시장 규모를 나타낸 건데요. 2015년에 이게 세계 시장이 한 59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15년 뒤인 2025년에는 131조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도 탄소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탄소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오신 분 중에 한 분도 또 김성주 당선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탄소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보시는 거죠?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세계 각국이
이 첨단 소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당연히 외국에서 갖다 쓰면 되고 우리는 완성품 만들어서 팔면 된다라는 그런 분업 논리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투자가 안 해왔던 것을 전주가 지자체 차원에서 2006년부터 착실히 10년 넘게 해서 이제 오늘날 효성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 건데요. 이 한 10여 년 생활 동안에 지자체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일단 평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도약하려면 그건 한계가 있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는 공감도 있었어요. 그거를 더 이제 가속화 시켜주는 게 작년 일본과의 소위 소재 전쟁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할 좋은 기회를 외부적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지역이 스스로 산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데가 광주의 광산업, 원주의 의료기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가 만약에 이 탄소 소재 산업에 성공한다고 하면 아마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봅니다. 그게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지자체 노력만으로 역시 좀 안 되고 국가가 나서서 사실은 R&D 지원을 해야 되고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집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초입 단계 이 정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에 간단한 연역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함께 보시죠. 전라북도에서 탄소 산업 육성해보자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2006년도라고 합니다. 미래 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뒤에 T700급이라고 하는 탄소 섬유 개발하는데 성공한 게 2010년도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방윤혁 원장님이 계시는 기술원이 설립이 됐고 또 효성 전주 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뒤에 올해 이제 앞으로 설립되게 될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는 법률이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탄소법이 지금 통과가 됐죠, 올해. 이 탄소소재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도 좀 함께 소개를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여기 같이 보시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탄소 소재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둔다. 이게 핵심 골자고요. 어떻게 둘 거냐 하는 방법에 관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가 지금 아마 방윤혁 원장님이 속하고 계신 융합기술원 그것으로 지금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죠.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이때까지 전라북도와 전주가 이 탄소 산업에 공을 들이고 노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둘째는 현재 어느 지자체보다 인프라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학년 모든 시스템들이 그리고 또 우리 전북도나 시가 또 지원하는 체계도 훨씬 잘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구성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 기술원이 적합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차와 공정의 어떤 공정함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술원이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겸손하게 말씀 혹시 해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조심은 하고 늘 최선을 다해야 될 테니까요. 자, 조금 전에 그 탄소 소재법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서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전에 김성주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 차원의 이제 탄소산업 육성 이런 거에 하나의 계기와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현재 이제 탄소법이 제정된 것은 2016년 5월입니다. 이걸 제가 발의한 것은 2014년 탄소산업 육성 지원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원 발의한 제정법입니다. 이게 한 2년여 동안 정부의 반대 또 뭐 야당의 발목 잡기로 통과가 안 되다가 사실은 제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요. 당시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정부가 두 가지 이유를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WTO 이런 국가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있었고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다. 그건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논리였는데 그래서 막판에 진흥원은 사실은 법안에서 뺀 겁니다. 합의해서. 그런데 그 뺀 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4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진작 그렇게 해서 R&D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으면 작년에 우리 같은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이런 일도 없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걸 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지정에 대해서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제적 투자했으니까 이게 우리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소재는 여기서 생산하지만 중간재 업체들은 지역에 거의 없거든요. 주로 수도권과 뭐 대구, 경북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소재 생산과 중간재 가공, 그다음에 완성품까지 이론적 체계를 전라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산업진흥과 같은 R&D 컨트롤 타워와 기업들을 또 산업을 육성해놓은 이런 지원기관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설득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산업진흥원에 앞으로 일단은 조금 관심이 좀 가는데요. 탄소산업진흥원의 핵심적인 역할,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무엇이 가장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역에서 출발한 이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아마 전략적으로 우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피부에 좀 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나의 작은 예를 들어드리면은 사실 이 탄소 소재, 특히 탄소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복합 소재들은 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나누는데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이 탄소가 들어옴에 인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21세기는 탄소 소재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들이 철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다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한 소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뭐 10배, 20배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단축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단축을 시키고 또 이 경비를 절감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사항은 기존에 이 철이라고 하는 소재가 거의 한 4,000년 이상 인류가 써온 소재인데 그동안에 많은 신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을 쓰면은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들이 탄소를 갖다가 씀에 의해 가지고 과연 안정성이 보장이 될까? 그래서 이제 인증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 산업화를 위한 단계들을 우리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걸 풀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들이 협력을 해서 이 시장을 갖다가 구축을 형성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전략 수립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진흥원이 설립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당대표님께서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고의 컨트롤 타워를 기능을 하는 게 탄소산업진흥원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김성주 당선인께 감사하는 것은 그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낙선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그 19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기 바로 며칠 전까지 정말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반쪽 법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소진흥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국가에서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R&D라든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 21대 국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탄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붙이면요. 진흥원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2016년 이후 동안 10년 동안 정부가 투자한 탄소가 붙어 있는 뭐 여러 투자금, R&D 투자부터 모든 포함된 금액들, 이 금액들을 다 합치는 거 한 5천억이 넘어갑니다. 5천억이 넘어가는데 매년 그 투자된 대비 나오는 결과물들이 한 특허하고 논문을 합쳐가 한 연 200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실용화적인 측면 이런 측면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가 탄소 관련된 성장이 산업이 매년 한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3, 4%밖에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이 어디에 오느냐 하니까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 나오는 실용화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이 연결하는 포인트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중복된 장비, 중복된 연구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용 대비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미약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의 어떤 조율과 관계를 좀 중복되는 부분을 조율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조금 다소 생태계 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다시 생태계 초기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정책과 자금의 집행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투자도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라든지 특허 이런 성과가 꽤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 뭐 실용화라든지 상용화 단계 뭐 이런 데까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돌아도 보고 또 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저희들 기관부터 해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흥원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구슬들을 꿰는 데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죠. 김성주 장관께서도 이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모든 산업이 국가적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고른 발전을 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집중적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정책성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탄소산업진흥원이 정부의 반대에 비춰서 설립이 늦어진 거는 정부의 입장은 이제 이랬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 특정 소재별로 따로따로 국가 R&D가 진행된 것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았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더 맞다라는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한 산업이거나 경쟁력 갖추는 데는 효율점이 모르겠는데 탄소처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에 뒤져 있고 늦게 진입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는 넘어서면 저는 뭐 통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뒤늦게나마 진흥원 설립을 합의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지역적인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하게 된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진흥원 지정 업무를 같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을 한 박자 더욱더 끌어올려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에는 어떤 과제가 있는 것인지를 좀 짚어 이제 봐야 될 텐데 나머지 시간에 집중적으로 자 전라북도가 내세운 목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 국장님 제가 여쭤봐야 될 텐데 탄소 섬유 수요 600% 확대, 공급 시장 80% 점유, 또 탄소 소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들어있던데 이건 그만큼 아직 그럴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의 표현의 다른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하나의 그 과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탄소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 안에서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기술 격차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어떤 추격 산업의 형태에서 쫓아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수요 확대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 섬유 T700급 정도 되는 상당히 질이 높은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 창출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도 되고 있고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건 좀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탄소 섬유라는 것은 효성이 생산하고 있는 탄소 섬유는 소재 산업입니다. 소재 산업은 국내 산업만 보고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보고 싸워가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예. 딱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성장, 그 수요할 수 있는 성장이 크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것만이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키워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그와 같이 연계해서 갈 것인지 한 부분하고 또한 소재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게 중간재나 부품입니다. 탄소 섬유를 적용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소재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몇십 배, 몇백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또한 이쪽 분야가 창출도 해야 되지만은 탄소 섬유가 더욱더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 숫자를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가지수를. 지금 상당히 이 탄소 섬유의 단점이 적용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쪽 한정된 분야가 성장은 하지만은 이게 옆으로 숫자가 펼쳐지진 못하고 있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가 높은 중간재나 부품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적용하고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 역량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을 유심히 봐서 가지수를 넓히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예,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데요. 조금 전에 탄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 활용도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템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배치되는 것처럼 들려서요. 항상 보셔야 되는 부분이 탄소 섬유를 아까 제일 서두에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나왔는데요. 탄소 섬유를 비교하는 게 항상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적용하는 분야하고 현재 탄소 섬유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아이템 개수를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 정도 사용되려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 어디를 가더라도 적용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수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적용 분야가 상당히 아직 협소하다는 겁니다. 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거 기술 개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 개척의 문제입니까? 어떤 측면의 문제입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일단 탄소 섬유의 가격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많이 가격이 줄어들었지만은 조금 더 가격이 생산 기술로 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선진국들은 탄소 섬유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들이 선진국들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자국 내 성장 캐파가 큰 거는
그거를 리딩하는 산업이 항공과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탄소미를 소비하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그 부품 산업이 그쪽 분야하고는 상당히 국내 산업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점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걸 당장 우주항공 산업이나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산업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 산업에서는 아이템만 적당하다면 방위나 항공 산업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지수를 넓혀가는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거를 스케일업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실증하고 소비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예. 그 소비를 시키는 부분이 국가 기관 산업인 차량, 철도, 뭐 발전, 건축 토목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선진국들은 국가가 처음에 리딩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소재 분야까지 흡수를 했던 부분이고 예.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국가가 아직도 저희 생태계 쪽인 이 탄소 분야에서는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좀 리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서 조금 난삽하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몇 가지 좀 과제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요 얘기 나왔을 때 국내 수요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내 해외 수요 모두 다 넓히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탄소가 좀 더 많은 그 쓰임새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템 개발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좀 기억을 하고요. 국가 주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김성주 당선인께서 예.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소재에서 중간재, 완성재, 완성품까지 거치는 일종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예. 예. 그것도 꿰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 정도 좀 기억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과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머지 시간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조금 더 이제 그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철을 우리들이 이제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철을 가지고 우리들이 고층 건물을 올릴 때까지는 철기 문화가 대략 한 BC 18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 고층 건물을 올릴 때까지는 이제 사실 우리들이 건축학 쪽에서 에이펠 타워가 1887년인가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문교도 짓게 되고요. 예.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 드디어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지금 현재 그 건축 소재로서 이제 대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소 소재도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한 CFRP도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이 보잉 787을 이 동체를 이제 탄소 섬유로 만들겠다고 어나운스를 할 때부터 나온 겁니다. 2009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항공 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그 일본 도레이 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항공 우주 산업이 발전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탄소 소재를 갖다가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다가 이걸 접목을 시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걸 쓰게 되면은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그 탄소 섬유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킬로그램당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기능성 뭐 폴리머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뭐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 차를 우리들이 메꾸려면은 사실은 이걸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탄소 융합 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용화 시키는 그 R&D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일본에 비해서 일본이 한 40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에 90%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나타나지는 않는 건데 예.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촉진이 돼서 나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예. 그러면 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술 개발 측면도 말씀해 주셨고 예. 또 가격 측면도 말씀해 주셨고 예. 예. 또 그것을 유도해내는 국가의 역할. 정책의 측면 강조를 해주신 것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잘 이해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려면은 그 규모의 경제라고 우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효성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2,000톤에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4,000톤으로 2배를 증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로 시장을 가지려면은 6,000톤 레벨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단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00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 하나의 어떤 생산 그 파일럿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니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소비나 수요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시청자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각을 좀 지역으로 좀 좁혀서 보면 단순화 좀 시켜보죠. 제가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효성의 경영진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탄소 소재로 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자, 효성은 탄소 소재를 생산해서 거의 대부분 전량 수출합니다. 상당히 좀 정착이 됐죠. 또 전주에 있는 이런 제조업체들은 그 소재를 효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사실 거의 없고 다른 중간재 가공업체에 받거나 아니면 상대로 값싼 중국산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연계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주가 탄소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으면 소재 생산 기업과 중간재, 그다음에 완성품 생산 기업이 모여서 집적화되면서 하나의 산업을 커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아무도 안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하면 자, 효성은 고품질의 고부가치 제품 소재를 계속 만들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 R&D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이거를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받아다가 다양한 응용 제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장이 동시에 성장할 필요가 있답니다. 굳이 국내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소재를 받아 생산하는 기업이 좋은 제품 해서 수출할 수도 있거든. 그게 바로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미래고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의 메카가 된다고 하는 구상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각기 따로따로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정책적 중요한 과제는 전라북도나 또는 우리 이 기술원이나 또 저희 같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과 기업끼리 만나게 되고 연구자와 연구자가 만나고 또 시장에 그런 수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연계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연계고리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전으로는 많이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체감적으로는 그 탄소 산업의 효과를 많이 못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당선인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은 시민이나 도민께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못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어떤 홍보의 어떤 좀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탄소 산업이 도내에서 계속 성장은 해왔습니다. 성장도 해오고 고용도 늘어왔지만은 그에 대한 효과 측면을 알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의 부족도 물론 있으셨겠죠. 근데 효성 같은 곳에서 탄소 섬유를 열심히 만들어내면 해외 수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서 전라북도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완성품을 만드는 그 중간재를 받아다가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전라북도에 많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그걸 꿰내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셨던 걸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게 뭐 좀 시장의 논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투트랙으로 소재 산업이 가야 될 방향하고 중간재나 부품 산업이 가야 될 우리가 키워야 될 방향이 두 가지가 어떨 때는 같이 가야 되지만 어떨 때는 따로
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중간재나 부품 시장은 소재에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거를 효성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거를 가져와서도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떨 때는 효성하고 굳이 링크를 시킨다는 게 그 소재나 중간재 업체 이전에는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뭐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지만 또 철두철미하게 두 개를 분리해서 그 가치 부여를 해서 성장을 시키는 전략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포항제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 철 관련된 회사들이 다 모인 건 아니라는 거죠. 부철은 철을 생산하고 다양한 지역에 세계에 있는 나라들 그걸 가져다가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 산업을 키워내는 초기 집중적 투자와 연계 시너지 효과 생각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제는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탄소 클러스터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탄소 관련된 연관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육성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좀 노력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장님.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부언을 한다면 저희 도에서는 이제 대규모 그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한 예를 들어서 국산 탄소 소재를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재에서 중간재,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그런 산업 생태계, 어떤 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이러한 그 탄소 소재를 실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소 도내에 있는 탄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그런 탄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그런 갖춰진 장비와 인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탄소 소재 또는 중간재를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진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시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 필요한 소량의 탄소 섬유까지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해서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도 좀 풀어드릴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의 기업의 어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탄소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깃 기업군으로 해서 한 43개 정도 저희들이 그 탄소 기업들을 지금 타깃 기업을 설정을 해놓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TF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좀 완벽하게 좀 짜겠다. 그게 이제 저희 전라북도의 구상입니다. 탄소 기업 유치 그리고 탄소 생태계 완성. 그 말씀이 좀 귀에 와 닿는군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앞으로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지 강조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전주시와 함께 같이 이제 공동으로 했던 그 시간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구슬이 끼어야 서말이라도 구슬 서말이라도 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 구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구슬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으로 그 구슬을 깨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탄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탄소 산업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돼 있고 시장이 우리나라에 국한을 시키게 되면은 산업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국제화를 시키고
정말 그 제가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가 통해서 우리들이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 농생명에 관련된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전례가 있듯이 이 탄소를 이번에 탄소를 통해 가지고 이 전라북도가 같이 우리나라의 그 성장을 시키는 그런 어떤 이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예.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제화를 그러니까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국제화. 예. 예, 알겠습니다. 전병석 국장님, 무엇이 핵심이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들은 탄소 산업을 많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육성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소 생태계를 완성을 해서 국내에 있는 탄소 소재 시장을 이렇게 주도를 해나가겠다. 예. 그런 계획이 국내 주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어떤 혁신적 진화를 통해서 예. 세계 기술 수준을 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탄소 산업에 대한 육성 체계를 예.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전라북도가 진짜 말 그대로 탄소 산업의 메카로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방 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예. 그 산업진흥원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실행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필드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행하는 기관들이 저희들 같은 기관입니다. 산, 항, 면 그리고 같이 지원하는 정부 항상 우리가 말하는 4개 기관들이 무엇보다도 진흥원이 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이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협력을 한다는 이거부터 체계를 이제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탄소와 탄소 복합체의 세계 리딩 기업인 국가인데 그 국가는 이런 협력 체계와 더불어 정부가 연방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탄소 복합체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거의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지원의 일관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과 일관성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은 예. 우리 도 내 탄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잠재력 그리고 하고자 하는 중장기 전략, 산업 전략 그 안에 탄소 산업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서 같이 예. 시너지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밀한 중장기 전략이 좀 산업 전략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면은 그거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들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성주 당선인. 예. 그동안 전라북도가 우리 스스로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방법론 측면에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뭘 해주기를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도와주기를 이런 거에만 그동안 매달려 왔거든요. 그럼 그 후에 뭘 했냐? 성과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이 형성됐으면 경제적인 활력이 이랬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산 젊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탄소 수소 경제 도시를 통해서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전주형 일자리는 일종의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소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간재 생산 기업과 완성품 생산업체가 서로 간에 상생 협력하는 가칭 일종의 탄소 산업 상생 협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윈윈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나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연구단체나 지자체나 같은 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한번 법 통과했다고 관심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뭐가 있었지? 뭐가 이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속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자고 좀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하나 만들어졌다고 또 그리고 뭐 기구 하나 설립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산업이 부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탄소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 산업 육성이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장밋빛 비전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